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김폭스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지인이 겪으신 직업괴담 느낌이 될 것 같은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폭스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지인분이 겪은 어찌 보면 직업괴담이 될 것 같고 학교괴담 네네. 느낌도 같이 섞여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분이? 아는 형님의 이야기인데요. 네. 이 형님은 연극 배우로 예전에 좀 오. 오래전에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는 자영업자로 일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오늘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김폭스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연극 배우로 활동하다가 이제 자영업자로 하는 형님이 계신데 이 형님이 겪었던 이야기들 때문에 배우를 그만두신 건 아니고 이 형님이 꿈과 현실의 타협점에서 결혼이라는 이벤트로 인해서 현실을 택하셨고 자영업자의 길을 가고 계세요. 근데 이 형님이 연극 배우로 활동할 때 겪었던 일을 저한테 몇 가지 들려주셨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고등학교 연극부에 외부 강사로 나갈 때 겪었던 일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형님을 똘비로 지칭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학창시절 똘비는 꿈이 없었어요. 그저 가야 하니까 학교에 가고 공부를 해야 하니까 공부를 했던 꿈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살았던 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 이제 진로 상담을 하잖아요. 네. 담임 선생님께서 연극영화과를 추천했다고 해요. 이 형님이 좀 굉장히 잘생기셨거든요. 배우 중에 네. 이태곤 배우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남자다운 배우 그분. 네네, 도시여고 네. 나와셔갖고 낚시 잘하시고 예. 이목구비 막 시원시원하시고 그분 계시잖아요. 그분이랑 이미지가 굉장히 비슷하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잘생긴 외모 때문인지 주변에서 배우해라, 배우해봐라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담임 선생님한테도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마음이 좀 흔들리더랍니다. 그래서 관심도 생겼고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에 곧바로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고 삼촌 친구분 중에 연극 배우가 계셔가지고 그분에게 연기를 배우면서 입시를 준비를 했대요. 상당히 재밌었대요. 적성에도 맞고. 그렇게 준비를 한 끝에 또 운 좋게도 지방에 있는 연극영화과에 합격을 하게 되고 정말 그렇게 좋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똘비가 군대도 갔다 오고 복학을 한 대학교에서 이제 무사히 졸업까지 하게 되었죠. 똘비는 처음 이 연극영화과에 들어올 때만 해도 그 매체 연기,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하고 싶은 그런 배우가 되고 싶어 했는데 대학생을 하면서 공연을 올리고 막 하다 보니까 이 무대가 너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있대요. 무대를 경험한 사람은 그 무대를 절대 잊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 그 정도로 이 무대가 강렬한 매력을 지녀서인지 네. 똘비가 이제 무대에 푹 빠져버려서 졸업하자마자 매체 연기는 생각도 하지 않고 곧바로 극단에 들어가기 위한 오디션을 보고 다녔대요. 또 그 실력이 나쁘지 않았는지 그 해에 바로 이제 극단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똘비는 굉장히 설렜죠. 이제 사회에서 돈을 받고 무대에 설 수 있겠구나. 프로의 길에 들어섰구나 라는 생각에 두근두근 했는데 현실은 달랐답니다. 무대에 서거나 이 극단 선배들에게 연기를 배운다? 꿈도 꿀 수가 없었대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네. 똘비가 이제 극단에 들어갔던 시절에는 네. 극단에 들어왔다고 곧바로 막 신입이 무대에 올라가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예. 일단 OT 때 극단 선배 중 하나가 이제 막내 기수 배우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너네가 우리 식구가 되었다지만 아직 너희를 우린 신뢰하지 않아. 니네가 연기를 우리한테 배워서 다른 극단에 갈지 누가 알아. 너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우리한테 신뢰를 쌓는 일이야. 이 시대 때 이런 소문도 돌았대요. 극단에 들어가면 막내는 혓바닥으로 연습실을 닦아야 한다. 까라면 까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곳. 갑과 을이 명확하고 그런 곳이었대요. 똘비의 말대로는 똥군기가 심한 그 시절의 연극영화과, 그리고 그 시절 군대보다도 더 빡셌다고 해요. 다행히 이 똘비가 들어간 극단엔 혓바닥으로 연습실을 닦는 일은 없었어요. 네. 악습이 좀 심했다고 합니다. 막내 기수는 이제
들어오면은 청소부터 시작해서 뭐 심부름, 뭐 뒷정리, 창고 정리 등 그 온갖 굳은 일들을 맡아서 했대요. 네. 그 연기에 대한 갈증은 어깨너머로 선배님들의 연기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고, 선배님들이 공연을 올릴 때 그 무대 뒤편에서 그 연기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생각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막내 시절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는 동기들이 절반을 넘었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선배들은 에휴, 배우가 저렇게 끈기가 없어서야 이러면서 혀만 차셨다고 합니다. 근데 똘비는 사랑받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눈치도 빠르고 성실해서 시키지 않아도 막 알아서 일을 찾아서 하고, 세심한 성격이어서 실수도 없고 남들도 잘 챙기는 그런 사람이었죠. 누구보다 먼저 막 연습실에 도착을 해서 청소부터 환기까지 다 해놓고 선배님들 기다리고, 늘 도라지차 같은 거 챙기고 다니면서 감기에 걸린 선배님이나 목 상태가 좋지 않은 선배님 계시면은 이제 나눠드리고, 또 연습이 끝나면 마지막까지 남아서 어깨 너머 배운 그 연기를 혼자 연습도 해보고 뒷정리까지 막 깔끔하게 한 뒤에 그렇게 집에 갔다고 해요. 심지어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지금도 그렇다는데 연극 배우가 가난한 직업 중 하나래요. 똘비도 이 극단에서 받는 돈만으로는 네. 생계를 절대 유지할 수가 없어가지고 집안에 손도 벌리고 월세를 내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서 아르바이트도 했답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똘비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성실한 모습을 계속 보여줬고, 결국엔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는 후배가 되었죠. 결국 똘비는 동기 중에 가장 먼저 무대에 오르는 그런 영광도 차지했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극단 생활을 좋게 해피하게 지내면서 3년 정도가 지났는데, 2월의 어느 날 선배님 한 분이 찾아와서 똘비한테 야 똘비야, 너 애들 한번 가르쳐볼래? 이라고 묻더랍니다. 예. 똘비가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고 이렇게 되물으니까 선배님이 돌비고등학교 연극부 외부 강사로 내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일이 생겨갖고 올해부터는 못할 것 같아서 내가 그 학교에 말씀드리니까 후임을 알아봐 달라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똘비 네가 제격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예. 똘비한테는 굉장히 솔깃한 제안이었답니다. 말씀드렸듯 이 연극 배우는 생계 유지가 힘든 직업이잖아요. 근데 이 연극부 외부 강사는 똘비가 좋아하는 연기를 하면서 극단에서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던 거죠. 잠까지 줄여가면서 아르바이트 할 필요도 없어지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이건 무조건 받아야 된다 했지만, 똘비는 선배님 저 이제 3년 차입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애들을 가르칩니까? 그것도 선배님이 키운 그 제자들을. 이렇게 또 겸손하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대요. 네. 그러니까 이 선배님이 이래서 내가 너를 후임으로 점 찍은 거야. 성실하지, 겸손하지, 책임감 있지, 연기도 잘해, 너만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막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새야 똘비가 이제 정말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미소를 지었대요. 뭐 선배님은 당연하다는 듯 똘비 어깨를 막 두드리면서 어려운 거 없어, 뭐 연극제 준비하고 뭐 예선 통과하면 본선 나가는 거 준비하고 뭐 학교 축제 준비하면서 뭐 학교에 있을 만한 일들을, 이 이벤트들을 다 얘기를 해주셨대요. 네. 그러면서 뭐 힘든 일 있으면 나랑 극단 사람들이 다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끝내시면서요. 강사 일은 뭐 3월부터 시작이고 학교에서 연락이 오면 뭐 학교 가서 서류 작성하고 얘기 잘 하고 와라, 지원금도 꽤 되니까 너의 삶의 보탬이 될 거다 라고 응원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네. 다행히 극단 단장님도 허락을 해주셨대요. 네. 이게 극단 활동이랑 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3년차 극단원에게 이렇게 배려해주는 경우는 드물었대요. 똘비는 3년 내내 변치 않는 성실함을 보여줬고, 네. 그 신뢰가 충분히 쌓였기 때문에 단장님과 이제 다른 선배님들도 그를 배려해 주신 거죠. 이제 3월이 되어서 돌비고 연극부 학생들과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그 학생들의 첫 인상이 와, 양아치 같은 친구들이 잔뜩 있네 였대요. 특이하게도 연극부에 양아치라고 할까요? 그 거친 친구들이 많이 들어온대요. 예. 모든 학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10명 중에 1명은 꼭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돌비고 연극부를 보니까 남학생의 절반 정도가 양아치 느낌이 좀 물씬 났고, 나머지 학생들은 착해 보였대요. 예. 그래도 똘비의 눈에는 그저 다 예쁘게만 보였답니다. 아무래도 한 10살 이상의 차이가 나는 학생들이니까요. 똘비가 잘생겨서 그런지 남학생, 여학생 할 거 없이 모두가 똘비를 좋아해주고 잘 따라주었대요. 뭐 사고도 안 치고. 그러니까 이쁘게 더 보일 수밖에 없죠. 똘비는 이제 이 연극부 강의를 나가면서 학생들 가르치는 게 재밌다.
아, 이거 적성에 맞다 하면서 좀 미래를 또 그려보기도 했대요. 그 정도로 즐겁기도 했고 학교에 가는 날이면 설레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런 학생들과의 좋은 시너지 덕분인지 예. 학생들과도 빠르게 친해지고 연극제 예선도 빠르게 딱 통과를 하면서 똘비는 굉장히 뿌듯한 봄날을 보냈어요. 예선을 통과하면은 연극제 본선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본선이 방학이 끝날 때쯤이었나? 끝나고 나서였나? 아무튼 여름이었다고 해요. 여름 끝자락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연극부는 본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름방학에도 학교에 나와야 했고 연출자이자 이제 강사인 똘비도 당연히 이 연습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연습할 때는 교실 같은 곳에서 연습을 했었는데 이제 무대에서 연습을 할 때는 별관이라고 하나요? 학교에 따로 지은 큰 체육관이 있는데 축제가 열리면 각종 무대로 쓰이고 관중석도 크게 있는 그런 큰 체육관이었는데 거기가 학교에서 유일하게 무대가 있는 곳이어서 이제 방학 때는 거기서 늘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학교에 따로 나오는 그런 학생들은 없었고 이제 똘비네만 이렇게 맨날 학교를 왔던 거예요. 연극부만. 주로 이 연극부 연습이 오전 10시에 모여서 훈련을 하고 똘비는 점심시간이 지나고 1시부터 연습에 참여를 하는데 뭔가 올 때마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몇몇 학생들이 점점 초췌해진다는 느낌이 들었대요. 예. 그래서 이게 애들이 공부하랴 연극 연습하랴 제대로 못 쉬어서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상한 건 양아치 친구들만 눈이 퀭하고 기운이 없어 보였대요. 공부를 잘하는 다른 친구들은 멀쩡하고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데 공부에 뜻이 많아 보이지 않는 친구들만 상태가 메롱이었던 거죠. 그래서 얘네들 혹시 방학이라고 어른들 몰래 술 먹고 그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도 들었지만 이 학생들한테 술 냄새가 난 적은 한 번도 없었대요. 그래 다들 각자 사연이 있겠지. 괜히 색안경 끼고 보지 마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겼다고 해요. 그냥 간단하게 야 너네 학생이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그러면 안 돼. 크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훈계 아닌 훈계만 남기고요. 그렇게 연습을 이어가던 7월 초 똘비가 이제 전날에 극단에서 공연 연습을 하느라 학생들을 가르칠 거를 제대로 준비를 못 해가지고 원래 똘비는 주로 1시 점심시간 넘어서 오는데 이날은 아침 일찍 학교를 찾아왔다고 해요. 이제 학생들이 몸풀고 훈련하는 동안 점심시간까지는 자기가 좀 연출 준비를 하면 되겠다 이런 계획을 했던 거죠. 또 이때가 장마 기간이었는데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더래요. 우산을 써도 막 바람에 밀려가지고 소용이 없을 정도로 더럽게 많이 온다. 체육관 가서 옷 좀 말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체육관으로 뛰어가서 도착을 했는데 똘비가 너무 일찍 와버린 거예요. 학생들은 10시부터 학교에 오는데 똘비가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한 8시 반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체육관 철문이 있는데 이 철문은 연극부가 이제 사용하니까 늘 열려 있었고 이 안에 체육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유리문이 하나 있는데 그 유리문이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비는 그칠 생각도 하지 않고 쏟아지지 체육관은 잠겨있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한숨을 푹 내쉬고 있는데 체육관 유리문 너머로 정수라는 1학년 학생이 보이더래요. 정수가 이제 똘비랑 눈을 마주치더니 선생님 일찍 오셨네요? 제가 문 열어드릴게요 하면서 유리문을 향해 달려오더랍니다. 정수가 유리문 잠금을 풀고 문을 열어주자 똘비가 놀랍다는 눈으로 정수를 보면서 물었대요.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콜타임 10시 아니야? 이렇게 물으니까 정수가 저 일찍 와서 연습 좀 했어요 라면서 웃더랍니다. 정수가 정말 뺀질뺀질거리고 까불거리는 친구였는데 늘 지각을 하면 지각을 했지 가장 먼저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대요. 내가 또 선입견을 가지고 학생을 봤구나 하면서 이제 반성을 하고 있는데 정수가 선생님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서 체육관을 벗어났고 똘비는 멀어지는 정수를 바라보면서 흐뭇하게 웃다가 체육관 안에 들어와서 이 체육관 중앙에 의자를 하나 두고 혼자 연출 준비를 시작했죠. 한참 대본에 몰두해서 연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철컹철컹하고 유리문 쪽에서 소리가 들렸대요. 쳐다보니까 연극부 반장인 현준이가 유리문 잠금을 막 풀고 있더랍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온 현준이가 똘비를 발견하더니 깜짝 놀라면서 선생님 여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똘비는 아무렇지 않게 정수가 문 열어줬어. 정수가 일찍 와서 연습하고 있더라. 화장실 갔다 온다는데 왜 안 오냐?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정수한테 들은 그대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현준이는 의아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혼잣말로 정수가 왜 체육관 일수를 가지고 있지?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 그럼 문 잠겨있던데 문은 왜 잠궈 놓으셨어요? 그래서 나 안 잠궜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때 정수랑 그 1학년 학생 몇 명이 저 멀리서 막 뛰어오더랍니다. 비를 뚫고.
그래서 체육관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현준이가 이 정수한테 정수야 너 체육관 열쇠 네가 왜 갖고 있어? 이렇게 물으니까 정수가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는데 눈을 끔뻑이면서 무슨 열쇠요? 그래서 현준이가 다시 너가 똘비쌤 문 열어드리고 화장실 갔다며 또 물었대요. 정수가 막 저 방금 왔는데요. 저 늦을까봐 버스 내리자마자 뛰어왔는데 저 방금 왔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똘비가 자세히 보니까 정수가 입고 있는 옷이 아침에 문을 열어줄 때 입고 있던 옷이랑 완전 달랐대요. 이게 화장실을 가서 옷을 갈아입고 올 리가 없잖아요. 뭔가 이상한 기분을 느꼈는데 괜히 학생들을 혼란하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네. 그냥 똘비가 웃으면서 야야 뭘 그렇게 또 심각한 표정들 짓고 있어. 야, 쌤이 농담한 거야. 내가 일찍 도착했는데 경비 아저씨가 문 열어주셔서 먼저 들어왔고 너네 놀리려고 문 잠가놨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그 상황을 가볍게 넘겼대요. 별일 아니겠지 생각하면서 이제 다시 대본을 집중했고 이렇게 학생들이 다 모였고 10시가 되자 이제 연습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장마 기간이라서 그런지 비가 막 수시로 쏟아졌대요. 무대 위에서 학생들은 연극을 연습하고 있고 이제 싸우는 장면을 막 연습을 하고 있는데 체육관 지붕 위로 타다다다 빗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이게 평소 같았으면은 빗소리가 ASMR처럼 편안하게 들렸을 텐데 아침에 그런 좀 미스테리한 사건이 있다 보니까 그 빗소리가 그냥 으스스하게 들리더래요. 또 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콱콱쾅 하고 막 천둥 번개까지 내리치더랍니다. 그 천둥 번개 때문인지 느닷없이 체육관 조명들이 팍 하고 나가더래요, 다. 스위치를 다시 켜서 불을 켜봐도 다시 불이 안 들어오고 두꺼비집을 건드려봐도 이제 불이 안 들어와서 이거 정전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먹구름이 잔뜩 끼고 비가 내린다고 해도 아침에는 밝잖아요. 그래서 뭐 연습하는데 문제는 없겠다 싶어서 그냥 경비 아저씨한테 정전됐다고 말씀만 드리고 그대로 연습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똘비가 이제 진정하고 조금 전에 했던 장면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연습해보자. 너가 했던 대사부터 다시 해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본을 넘기고 무대를 딱 바라봤대요. 근데 못 보던 학생이 한 명이 서 있더랍니다. 뒤에 잔뜩 젖어있는 교복이었고 단발머리인데 그 파마가 풀린 듯이 좀 부스스한 느낌의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학생이 이제 무대 가장 뒤쪽에 서서 연극부 학생들이 연기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더랍니다. 누구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고개를 갸웃하는 순간 다시 천둥이 콱콱콱 내리쳤는데 그 단발머리 학생이 고개를 휙 돌리더니 똘비를 바라봤대요. 이 눈을 마주쳤는데 눈이 시뻘겋게 물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게 똘비의 상식으로는 아무리 눈이 충혈이 된다고 해도 진짜 붉은색 물감을 풀어놓은 것처럼 저렇게 빨갛게 되진 않는데? 라고 생각될 정도로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대요. 예. 소름이 돋아서 이제 반사적으로 그 시선을 피했는데 그 순간 갑자기 딴딴딴딴딴딴딴딴 이렇게 종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이 종소리는 학교 공식 종소리도 아니고 그냥 이 연극에 필요한 그런 음향 효과였던 거예요. 똘비가 뭐야 갑자기 뭔 소리야 하면서 고개를 갸웃하면서 그 조작실이라고 할까요? 그 음향 장비랑 조명 장비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 그 조작실이 관중석 가운데에 있었는데 고개를 갸웃하면서 거기를 바라봤대요. 예. 그래서 이 조작실에서는 이제 그 무대를 향하는 쪽에 벽면으로 유리가 돼 있어서 벽면이 그 조작실 안을 볼 수가 있었는데 아무도 없었답니다. 근데 한 학생이 지금 정전된 거 아니야? 노래가 왜 틀어져? 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하니까 학생들이 서로 막 눈치를 막 살피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막 깍 소리치고 막 벽면에 달라붙고 서로 껴안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소리가 이제 멈출 법도 한데 원래 재생 시간이 길어봤자 6초 5초인데 계속 반복 재생이 되고 이 소리가 점점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러면서 점점 소리가 빨라지더래요. 심지어 이게 점점 빨라지다 보니까 이 종소리가 이제 점점 뭔가 막 찢어지는 듯한 소리로 변하고 학생들은 이제 무서워서 다 주저앉고 막 그랬대요. 근데 1학년 학생 중에 좀 엄청 까불고 용기 있는 그런 진구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제가 가볼게요 이러면서 조작실을 향해 막 뛰어갔대요. 근데 친구가 조작실 앞에서 문 잠겼어요 이렇게 외치니까 예. 여학생들이 거기 왜 문이 잠겼는데 이게 왜 틀어지냐고 막 울고 있고 남학생들도 이거 무슨 일이냐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똘비는 그냥 크게 놀라진 않았대요. 그냥 이게 정전됐다가 다시 전기가 돌아오면서 노래가 재생이 됐나 보다 이렇게 오류가 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소리가 빨라지는 거는 CD가 씹힌다고 하죠. 그런 소리라고 생각을 했대요. 극단에서도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다른 1학년 학생이
조작실 키를 챙겨가지고 이제 조작실로 뛰어갔고, 이제 그 두 1학년이 조작실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다시 나오면서 진구가 선생님 이거 코드가 뽑혀 있어요. CD도 없는데요? 이렇게 외쳤대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정전됐다가 다시 전기가 돌아오면서 오류로 인해서 재생이 된 거라면은 적어도 코드는 뽑혀 있어야 하거든요. CD도 당연히 있어야만 하고, 똘비가 이제 으스스한 기분을 느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내색은 하지 않았대요. 이게 애들이 자기가 겁먹으면 애들이 더 겁먹을 테니까. 그래서 정말 좀 침착하게, 야 친구야 그거 코드 뽑고 전원 껐다가 다시 켜. 그리고 CD 있으면 빼고 거기 정리하고 나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을 했대요. 그 말대로 하고 나니까 이제 스피커에서 나오던 소리도 멈추고, 똘비는 이제 학생들한테 진정시키려고 무대를 딱 봤는데 그 단발 학생이 안 보이더래요. 반장한테 그 학생이 누구냐고 물어보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내가 보면 안 될 걸 본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냥 무시하고 연습을 진행했다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연습을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았고, 아무래도 분위기를 전환할 겸, 야 반장아 여기 중국집 맛있는데 어디냐? 야 쌤이 살게. 난 짬뽕, 탕수육도 대짜로 3개 정도만 시켜. 이렇게 얘기하면서 현금을 꺼내서 현준이한테 줬대요. 또 학생들이 단순한 건지 이 중국집 얘기에 다들 기운을 되찾은 것 같았고, 원래는 체육관에서 먹으면 안 되는데 비도 오고 하니까 경비 아저씨한테 허락을 받고 중국집 음식을 시켜서 다 같이 체육관 바닥에 앉아서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유리문을 열어줬었던 그 정수가 막 너무 피곤하다고 빠르게 먹고 체육관 구석에 그 매트를 하나 쭉 깐 다음에 그 위에서 잠을 자더래요.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뭔 1학년이 벌써부터 저렇게 피곤해하냐, 쟤는 고3 때 진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맛있게 똘비는 짬뽕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따스한 걸 먹으니까 그 으스스한 기분도 사라지고 괜찮아지는 것 같았는데, 똘비 앞에서 이제 연극부 반장인 현준이가 짜장면을 먹다가 몸을 막 춥다는 듯이 부르르 떨더니 갑자기 소름 돋았어 라고 혼잣말을 하더래요. 그와 동시에 갑자기 구석에서 자고 있던 정수가 으악 하고 벌떡 일어나더랍니다. 이제 다들 놀라서 정수를 보니까 정수가 막 숨을 크게 헐떡이면서 와 저 과일 눌렸어요 막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밥 먹는 곳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 애들이 뭔 과일을 눌렸냐 이렇게 겁먹은 듯이 물어보니까 저기 체육관 문에서 성별은 모르겠고 사람의 형태를 한 뭔가가 막 온몸을 기괴하게 막 꺾으면서 달려오는데 짜장면을 먹고 있는 현준이 형 막 그대로 통과하면서 저한테 달려왔어요. 그리고 제 배 위에서 미친 듯이 막 뛰었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정말 공포에 질린 얼굴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야 현준아 너 조금 전에 소름 돋았다고 했잖아 라고 하면서 그러면 그게 지나간 걸 본 건가?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더 다크해지는 거죠. 점점 어두워졌던 거죠. 똘비는 또 그렇게 되면 연습을 못하니까 결국 큰돈 들여서 짜장면과 짬뽕으로 분위기 살려놨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아유 기가 그렇게 약해서 어떡할래? 너 벌써부터 가위 눌리면 고3 때는 그냥 누워만 있겠다 너? 막 이러면서 그냥 농담 던지고 막 그랬대요. 어쨌든 똘비의 목적은 귀신 퇴치가 아니라 연습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연습을 끝까지 이어간 다음에 그 주말이 되어서 이제 아침 일찍 똘비는 학교가 아닌 극단으로 연극 극장으로 했어요. 이제 극단에서도 연극 하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똘비도 배역을 하나 맡았으니까 이제 그 연습을 병행하면서 같이 했던 거죠. 이날은 극단에서 준비한 공연을 하는 날이어서 학생들한테는 연습하라고 해놓고 똘비는 공연을 뛰러 온 거죠. 이제 본업이니까요. 이제 똘비가 이 연극의 문을 여는 역할이었는데, 연극이 시작할 때 어두워진 무대에서 조명이 켜지면 똘비가 가장 먼저 등장해서 이 연기를 시작하는 거였다고 해요. 그동안은 이제 늘 연극이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투입이 되었던 역할들을 맡았었는데 처음으로 연극의 문을 연다고 생각을 하니까 떨리더래요. 똘비가 막 떨고 있으니까 이 연출을 맡은 선배가 다가와서 야 똘비 떨지 마. 표 10장밖에 못 팔았다. 관객이 많이 없다고 대충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관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우리 배우들은 최선을 다하는 거다. 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또 관객이 적다는 건 좀 슬프지만 그래도 이제 긴장이 덜 되더랍니다. 그렇게 연극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고 똘비는 무대 뒤쪽에 커튼에 숨어서 대기하고 있다가 극장 안에 모든 불이 꺼지는 순간 야광으로 옅게 빛나는 마킹 테이프라고 있대요. 이제 무대 위에 그거를 따라 들어가서 시작 위치로 이동을 했대요. 그리고 조명이 딱 켜지는 순간 똘비는 속으로 웃음을 지었답니다. 이 선배님 또 장난치셨네. 관객석을 보니까 만석이더래요. 이게 어둠 속에서 혼자 조명을 받고 있어서 그런지 객석이 자세히 보이진 않았어도 여기 사람이 앉아있는 정도는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선배님이 나 긴장하지 말라고 농담하신 거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똘비는 열심히 연기를 한 후에 이제 자기가 맡은 이 역할을 다 끝내고 무대 뒤에 있는 대기실로 이동을 했대요. 이제 대기실로 이동을 하니까 선배님들이 자기 차례 기다리면서 막 쉬고 계셨는데 똘비가 들어가니까 막 잘했다고 발전했다고 막 어깨에 두드려주고 조용히 칭찬을 막 해주셨대요. 그래서 똘비가 선배님들한테 아, 연출 선배님이 저 속였어요. 티켓 10장만 팔렸다면서 지금 만성이던데.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전부 아무 말도 없이 똘비를 바라보더래요. 예. 똘비가 왜 그렇게 쳐다보냐는 듯 고개를 갸웃하니까 이 선배님 중 한 분이 와, 우리 똘비가 이제 우리한테 장난도 치네. 야, 3년이라는 시간이 길긴 길다. 많이 컸다 너. 막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저 억울하게 장난 아닌데? 관객 지금 꽉 차 있어요. 저 할 때 막 다 웃고 그랬는데 다 같이 이렇게 정말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몇몇 선배님들이 겁먹은 표정으로 야 똘비야 그만해 재미없어 괜히 겁주고 있어 뭐 이러시고 아이씨 뭔 만석이야 내가 나갔을 때 보니까 10명이 띄엄띄엄 앉아있고 연출 선배님 구석에 앉아서 우리 지켜보고 있던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네. 똘비는 억울했는데 자기 본 게 있으니까 분명 관객과 교감도 했는데 이게 더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여서 그냥 무시하고 넘기려고 하는데 이 연극 극단에 단장님이 계신데 좀 노신사 분이셨어요. 굉장히 멀끔하시고 잘생기신 그런 흰머리 흰수염이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제 그 단장님이 똘비 어깨에 손을 탁 올리면서 똘비야 원래 극장에 연가들이 좀 있어 말씀을 하시더래요. 조용히. 똘비가 놀라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단장님이 뭐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는데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원래 연가들이 빛이 있고 음악이 나오는 곳을 좋아한대잖아. 그래서 뭐 극장마다 연가들이 다 있대. 이 극장에서 연가를 본 거는 우리 극단에서 네가 처음이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이제 똘비가 이제 겁을 먹으니까 다시 단장님이 겁먹지 마. 우리한테 피해를 주고 그런 애들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못 본 척 무대 위에서 연기만 열심히 하면 돼. 뭐 만석되고 좋지. 뭐 귀신이면 어때? 관객은 관객이잖아. 뭐 이렇게 해서 똘비가 좀 응원을 받고 겁이 아직 나기에 단장님이나 다른 분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극장에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단장님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몇몇 선배들을 가리켰대요. 뭐 많지는 않고 2-3명 정도가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귀신을 봤던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다들 봐도 모르는 척하고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연기만 해. 보던 사람이 볼 때도 있고 언제 어떻게 등장하는지도 몰라 우리도. 아무튼 해로운 거 아니니까 지금은 연극에 집중해라 이렇게 덤덤하게 말씀하시고 떠나셨대요. 이제 그 말을 듣고 다시 등장할 차례가 되어서 똘비가 다시 무대로 올라갔는데 여전히 만석이더랍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무섭더래요. 긴장감이 아니라 떨림으로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어떻게든 끝까지 연기를 끝냈고 커튼콜이라고 있는데 이 극을 끝내고 배우들이 이제 무대 위로 배역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올라와서 관객들한테 인사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네. 그때 무대 위로 다시 올라가니까 진짜 관객이 딱 10명 정도 있고 연출 선배님만 딱 보이더랍니다. 관객석에. 그렇게 며칠 동안 이 으스스한 공연을 이어갔대요. 네. 한 일주일 정도 이 공연을 했는데 첫날 이후로는 만석이 되진 않았대요. 그 귀신들이 나타나진 않았대요. 그래서 무사히 공연을 다 끝내고 이제 마지막 공연이 끝나고 나서 극단 사람들과 뒤풀이를 하려고 이제 극단 연습실로 이동을 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다가 똘비가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던 것도 신경 쓰이고 네. 이제 극장에서 혼자만 이 귀신을 본 것도 좀 이상해서 고민에 빠져 있는데 단장님이 야 똘비야 담배 피러 가자 라면서 똘비를 호출하더래요. 똘비는 비흡연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 그냥 대화나 하자 이 말씀이시구나 하면서 똘비는 일어나서 이제 단장님 드실 커피를 타서 밖으로 나갔대요. 그래서 이제 단장님 옆에 다가가니까 단장님이 야 똘비 너 귀신 봤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 뭐 다음에 안 보일 수도 있고 또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들한테 잘못하지 않은 이상 우리한테 해로울 것은 전혀 없는 존재들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뭐 아무래도 이 연극 극단 경험도 많으시고 하시다 보니까 그 말씀에 좀 위로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이참에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여쭤봤대요. 그러니까 이제 자상하게 말씀하시던 단장님 표정이 점점 굳더래요. 연가가 그 무대에서 널 노려봤다고? 그리고 뭐 자는 학생 꿈에 나오고 뭐 음영도 코드가 꼽혔는데 들려오고 이상하다 막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다시 말을 이어서 혹시 애들 중에 좀 피곤해 보이는 애가 있었냐? 이렇게 묻더래요. 똘비는 곧바로 그 양아치 학생들과 반장을 떠올렸대요. 방학 연습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점점 피폐한 느낌까지 드는 그 친구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고개를 끄덕이니까 단장님이 너 그 애들한테
네가 본 연가에 대해서 물어봐봐.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물어보고 나머지는 뭐 이후에 얘기하자 이러면서 반장님이 담배를 끄시고 다시 연습실로 들어가셨대요. 그렇게 회식이 끝나고 이제 그날 밤 똘비는 그 이상한 기분에 집에 돌아왔는데 똘비가 원래 자기 형이랑 같이 살고 있었어요. 한 집에. 근데 이 형은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았고 똘비는 그냥 피곤하다 빨리 씻고 자자 씻고 잘 준비를 하고 침대에 누웠는데 도저히 잠이 오지 않더랍니다. 똘비는 이 다음날 이제 학생들 연출해주러 가야 되니까 술을 안 마시는 대신 물을 왕창 마셨대요. 그래서 화장실 좀 갔다 와야겠다, 소변 좀 봐야겠다 싶어서 다시 그냥 뒤척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난 다음에 방문을 열고 화장실 문을 여니까 이제 막 샤워를 끝내고 가벼운 옷차림을 입고 있는 똘비의 형이 막 수건으로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말리고 있더랍니다. 예. 형 언제 왔어? 이렇게 물으니까 조금 전에 이렇게 라면서 똘비 어깨를 툭툭 두드리고 자라 이러면서 화장실을 나와서 자기 방으로 향하더랍니다. 똘비는 뭐 사람이 소리도 없이 들어와 하면서 이제 화장실 문을 닫고 볼일을 다 봤대요. 그리고 손을 씻고 다시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그 화장실 문을 잡은 상태로 굳어버렸대요. 뭐야, 왜 아침이야? 분명 뒤풀이 끝내고 집에 왔고 씻고 잠을 못 자고 뒤척이다가 화장실을 다녀왔을 뿐인데 이게 새벽 늦게도 아니었대요. 1시 정도에 집에 왔는데 집안에 막 창문으로 햇빛도 들어오고 있더래요. 이게 꿈을 꾸는 건가 싶어서 이제 볼을 꼬집었는데 아프더래요. 그러다가 화장실에서 조금 전에 마주친 형이 생각이 나서 형 방으로 빠르게 걸어가서 이제 문을 열었는데 예. 형이 대자로 뻗어가지고 코를 골고 자고 있더래요. 아니 무슨 소변 보는 사이에 잠이 들어? 라고 생각하면서 유심히 보니까 샤워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이 물기가 하나 없더랍니다. 뭐야? 온몸이 그냥 바짝 말려져 있고 오히려 그냥 땀만 흘리고 있고 더워서 머리를 분명히 감았는데 떡이 져 있더래요. 이게 뒤척이던 게 아니라 나 잠들었던 건가? 근데 또 잔 거 같은 느낌은 전혀 없었대요. 분명 뒤척이던 모든 걸 기억하고 있고 이상하다 싶어서 핸드폰을 확인을 해보니까 날짜도 확실히 하루가 지나가 있었고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답니다. 이게 학교에 이제 가야 되니까 다시 잘 수는 없었고 어쩔 수 없이 나갈 준비를 한 다음에 곧바로 학교로 출근을 한 거죠. 그렇게 학교에 도착을 해서 학생들 연기를 막 봐주다가 쉬는 시간이 되었을 때 이거 진짜 반장님 말씀대로 해봐야겠다 고민을 하더니 야 반장아 너 잠깐 따라와봐 하면서 학교 운동장에 있는 그 돌로 된 계단 있잖아요. 그곳에 이제 똘비가 현준이 앉혀놓고 야 반장아 너 혹시 부스스한 그 단발머리한 그 여학생이 혹시 누군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현준이 눈이 막 지진난 듯이 흔들리더래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거 어떻게 이렇게 말꼬리를 흐리더랍니다. 누가 봐도 현준이는 그 단발머리 여학생을 알고 있는 눈치더래요. 그래서 이제 똘비가 목소리를 좀 더 깔고 진지하게 예, 반장 너 뭐 했어? 너네 뭐 했어? 이렇게 물으니까 현준이가 며칠 전에 있던 일을 이제 말을 하더랍니다. 여기서는 잠깐 반장인 현준이 시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방학이 되고 현준이랑 그 몇몇 양아치 친구들이 반복되는 연극 연습 때문에 막 지쳐 있었고 새로운 자극을 필요했대요. 근데 연습 시간에 이제 우연히 자기들끼리 막 무서운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학교나 그렇듯 이 돌비고에도 괴담이 있었답니다. 뭐 체육관에 밤에 가면 공 두들기는 소리가 난다든지 아이가 막 서 있다든지 몽 귀신이 어디 막 돌아다닌다든지 이런 괴담을 막 얘기를 했는데 이 양아치 친구 중 태훈이라는 친구가 야 어차피 열쇠 우리한테 있는데 밤에 체육관 와볼래? 체육관에서 자고 다음날 다 같이 목욕탕에서 씻고 연습 오면 되잖아 라면서 현준이와 정수를 포함한 이 몇몇 친구들을 꼬드긴 거죠. 그러니까 한밤중에 학교 체육관에서 하룻밤 무료한 삶을 보내던 이 친구들한테는 이 굉장히 자극적인 소스였던 거죠. 만장일치로 학생들은 그 말에 따르기로 했어요. 이때는 뭐 세콤 뭐 이런 것도 없었고 경비 아저씨랑도 친해가지고 마주친다면 잘 얘기해서 허락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당일 밤 이제 학생들은 다 같이 밥도 먹고 놀다가 밤 11시가 넘어서 학교에 찾아갔는데 이제 들어가자마자 경비 아저씨를 마주쳤대요. 그래서 이제 반장이 경비 아저씨한테 가서 저희 밤새 연습할 것 같습니다. 곧 연극제라서 부족한 부분을 좀 연습해야 될 것 같은데 사용해도 될까요? 저희 부모님한테 허락 다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경비 아저씨도 뭐 연극부 잘 알고 좋아해서 그래 그렇게 연습하고 조심해라 이렇게 허락을 받고 이제 학생들은 당당하게 체육관으로 향했죠. 뭐 연극부가 열쇠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문을 여는 건 너무나 쉬웠고 유리문을 열고 이 불이 다 꺼진 체육관 안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무섭더랍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보였대요. 그냥
막 구름도 잔뜩 껴가지고 달빛도 막 가려진 상태라서 그런지 진짜 완벽한 어둠이 차지하고 있었고, 이걸 보면서 학생들은 무서움이 아닌 즐거움을 느낀 거예요. 담력 훈련하는 기분도 들고 다 같이 있으니까 무서운 기분을 즐길 수 있는 상태가 되었대요. 용기도 생기고, 또 이제 불을 켜면 재미없으니까, 근데 또 무서우면 불을 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위치가 있는 곳 아래에다가 매트를 길게 펴서 이제 그 위에 양아치 친구들이 나란히 누웠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또 어둠 속에 계속 있다 보면 눈이 적응이 돼서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시야가 트이니까 그 무서움으로 생겨났던 도파민이 점차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오자고 꼬드겼던 태훈이가 야, 우리 무서운 얘기나 할래? 라면서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돌비고 괴담을 얘기를 했답니다. 뭐 그렇게 한 명씩 막 번갈아 가면서 괴담 혹은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막 한밤중에 그 불 꺼진 체육관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시들물을 진행한 거죠. 이제 한 4번째 순서인 현준이가 얘기를 재미나게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수가 으악 하면서 일어나더니 곧바로 허락도 없이 체육관 불을 켜더랍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놀라가지고 야, 왜 그래 하면서 쳐다보니까 정수는 막 무언가를 찾듯이 막 주변을 휙휙 둘러보더래요. 현준이가 야, 정수 이 새끼 놀랬잖아, 너 왜 그래? 이렇게 물으니까 정수가 무대 쪽을 가리키면서 저기 무대 쪽에서 저 쳐다보고 있었어요, 누가. 그러더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수가 굉장히 까불거리는 친구여서 또 농담하는 줄 알았는데 표정을 보니까 진짜 장난기가 하나 없이 겁먹은 표정이었대요. 근데 이제 학생들은 아, 얘 이제 연극도 들었다고 연기하네. 그래서 야, 쇼하지 마. 이러면서 막 핍박을 줬대요. 이제 한창 현준이가 이야기 하이라이트 부분을 막 들려줄 때였는데 네. 분위기를 깼다고 정수 막 장난으로 팔 툭툭 밀고 막 그렇게 놀다가 다시 태훈이가 아, 빨리 이어서 해 하면서 불을 껐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얘기를 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불을 방금 전에 껐던 태훈이가 다시 자리에 일어나더니 재빨리 체육관 불을 켰대요. 그리고 태훈이도 막 겁에 질린 모습으로 막 주변을 휙휙 둘러보면서 벽면 쪽으로 막 도망을 가더랍니다. 뒷걸음질로. 그래서 애들이 또 아, 뭐해? 이러면서 또 막 픽밥을 주는데 태훈이가 저 관중석에서 누가 나 쳐다보고 있었어. 눈 마주쳤어. 막 이러면서 이 체육관 벽면에 등을 기대고 막 벌벌 떨고 있더래요. 그래서 애들이 아, 야, 진짜 무서우니까 장난치지 마. 이렇게 막 노려보고 막 뭐라고 하니까 또 한 명은 이제 야, 귀신이 어딨어? 하나도 안 무서워. 이러면 막 허공에 주먹질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막 야, 귀신 나타나면 내가 때려 눕혀줄게. 나 요즘 권투 배우잖아. 뭐 이러면서 막 휙휙휙 막 하면서 하고 있고 또 다른 친구는 또 괜히 무서우니까 괜히 큰 소리로 그 연극 톤으로 막 귀신 주제에 어디 사람을 괴롭혀 뭐 이러면서 막 억울하게 뒤졌으면 천국 가서 호소를 하고 죄를 지었으면 지옥에 가서 벌을 받아야지 이러면서 막 연극 톤으로 이렇게 막 놀았대요. 이렇게 장난을 치고 다시 웃으니까 이제 다들 신나잖아요. 다시 막 웃고 있는데 웃음소리가 끝나는 지점에 갑자기 무대 쪽에서 끼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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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무 판자를 밟는 소리가 들려왔대요. 학생들이 뭐지? 하면서 동시에 입을 다물고 무대 쪽을 바라봤는데 그 순간 학생들은 짐이고 뭐고 다 내쁘고 체육관 밖으로 주랭랑을 쳤답니다. 그 무대 위에 단발머리를 한 여학생이 두 발로 콩콩 뛰어다니고 있었대요. 몸을 막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막 무대를 돌아다니는데 시선은 남학생들한테 고정된 채로 움직이질 않았대요. 그러니까 목이 수시로 돌아갔던 거죠. 몸을 움직일 때마다. 예. 그런 기괴한 모습에 공포를 느끼고 주랭랑을 친 학생들은 곧바로 이제 사우나로 향했고 그날 이후부터 이제 밤에 체육관에 갔던 학생들은 악몽에 시달리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게 악몽에서 끝나지 않고 연극 연습할 때도 막 학교에서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환상인지 아닌지 모를 그 단발머리 여학생이 자꾸 보였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점점 피곤에 찌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집, 학교 그 어디도 안전하지 않았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현준이가 끝내자마자 똘비도 자기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대요. 현준이가 말한 그 이야기 속에 단발머리 귀신이 자기가 봤던 거랑 똑같았고 똘비도 그동안 좀 이상한 일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두려울 수밖에 없었대요. 아침에도 이렇게 보는구나 네. 라면서. 그래서 아무래도 이 상태로는 연습 진행이 좀 불가능할 것 같다 생각해서 오늘은 다들 일찍 들어가서 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단장님한테 연락을 드렸대요. 단장님이 이제 극단 사무실로 와라 라고 하셔서 곧바로 단장님을 찾아갔다고 해요. 그래서 현준이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다 들려주니까 단장님이 아유, 그래도 그 강령수 같은 거 안 해서 다행이네 이렇게 하면서 고개를 막 끄덕이시더래요. 그러면서 아마도 똘비 네가 본 그 여학생은 그 무대랑 그 체육관을 지키는 어떤 존재 같고 학생들이 밤에 장난치고 놀리고 막 그래가지고 화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말을 이어서 하셨더래요. 이게 그 존재가 계속 학생들 꿈에 나오고 실제로 보이고 뭐 연습을 방해까지 하니까 연습을 제대로 이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똘비가 단장님 저 이거 뭐 방법이 없습니까? 무당이라도 불러요? 아니면 뭐 팥죽이나 소금 이런 걸 뿌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단장님이 고개를 천천히 저으시면서 야, 그 체육관을 지켜주는 존재를 왜 내쫓아? 먼저 걷는 건 인간인데 그냥 밤에 똘비 네가 가갖고 그 존재 봤던 곳에 따끈한 쌀밥이랑 청주 같은 것 좀 놓고 사과라도 해. 그러니까 똘비가 당황하면서 제가요? 라고 물었대요. 아무래도 똘비도 무섭거든요. 뭐 귀신이든 뭐든 평생 못 봤던 존재인데 공연하다가 보고 학생들 연기해주다가 보고 그 이상현상도 막 느끼고 이러다 보니까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단장님이 야 그렇다고 뭐 학생들을 그 밤에 또 보낼 순 없잖아. 해코지 할 일은 없을 거야. 그냥 산소 가갖고 술 따르고 너 절 해본 적 있지? 그 산소에서 그런 것처럼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것만 하면 끝나나요? 이렇게 다시 되물었대요. 그러니까 단장님이 뭐 다음날에 너 우리 공연 전에 고세 지내는 거 알지? 공연 무사히 잘 끝나게 해달라고 뭐 그렇게 고사 지내잖아. 그런 것처럼 무대에 간단하게 음식 올려놓고 고사 한번 지내. 많이 챙길 것도 없어. 대충 과일 사과랑 배 대추 밤 이 정도만 챙겨가도 돼. 그 말을 듣고 다음날 연극부 연습이 끝난 다음에 똘비가 이제 현준이한테 체육관 열쇠를 받았대요. 자기가 내일 아침 일찍 와서 문 열 테니까 할 게 있으니까 그렇게 열쇠 달라 이렇게 하니까 현준이도 의심 없이 열쇠를 주었고 이제 그날 곧바로 똘비가 자기 집으로 와서 갓 지은 밥을 퍼서 봉지에 담고 네. 이제 밥그릇 하나, 술잔 하나, 수저 이렇게 챙겨서 다시 학교로 갔대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 학교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걸음이 진짜 안 떨어지더래요. 아무것도 없고 어둡고 하니까 이게 똘비 눈에 그 귀신이 안 보였으면 모르겠는데 보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피해를 주니까 해결은 해야겠다 싶어서 용기를 내고 학교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우선 경비 아저씨한테 가서 뭐 체육관에 두고 온 게 있다. 그래서 열쇠는 애들한테 받았으니까 두고 온 것만 챙겨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경비 아저씨는 또 다녀오세요 이렇게 편하게 보내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체육관 앞에 도착한 똘비가 유리문을 딱 열고 불 꺼진 체육관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때 분위기가 똘비의 느낌대로 말을 하자면 사악했대요. 흉가 이런 곳에는 가본 적이 없는데 흉가가 딱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싸하고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또 에어컨은 켜지도 않았는데 이때 뉴스에서 열대야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 체육관 안에 들어오니까 냉장고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싸늘함이 느껴졌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무섭게 어두운 곳에서 움직일 필요는 없으니까 뭐 압력 스탁으로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후레쉬로 이제 스위치를 찾아서 체육관 불을 켰는데 불을 켜도 무섭더래요. 그 넓은 공간에 조용하게 혼자 있으려니까 불쾌한 기분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빨리 하고 가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똘비가 단발머리 여학생을 봤었던 그 무대 안쪽으로 가가지고 제 밥그릇을 놓고 봉투에서 쌀밥을 꺼내 그릇에 담은 다음에 수저를 꽂고 술잔에 청주를 따라서 올렸대요. 그리고 애들이 어리고 철이 아직 없어서 실수를 했습니다. 뭐 제가 애들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곳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연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정말 산소에서 절을 하듯이 정중한 절을 올렸대요. 단장님의 말대로 이 밥은 두고 가고 다음날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똘비는 그대로 다시 불을 끄고 유리문을 잠그고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맞다 가방. 밥그릇을 담아갔던 그 가방을 무대에 두고 온 거예요. 똘비가 하는 수 없이 다시 뒤를 돌아서 유리문을 딱 바라봤는데 그 유리문 너머로 그 단발머리 여자가 서 있더랍니다. 예. 눈은 여전히 붉게 물들어 있었고 아무 감정 없는 표정으로 똘비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게 유리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귀신이라는 존재를 보고 있으니까 몸이 움직일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고 있는데 그 여학생이 먼저 천천히 옆으로 걷듯이 사라졌고 똘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그대로 학교를 벗어났다고 해요. 가방은 내일 찾지 뭐 하면서 단장님이 알려준 방법이 뭐 정석적인 방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일단 당장 믿을 방법이 이것뿐이었으니까 다음날이 되자마자 똘비는 간단하게 고사에 지낼 과일, 곶감, 떡, 대추 이런 거 챙겨가지고 학교를 향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 고사상을 빠르게 차린 다음에 이제 애들한테 얘들아 연극 공연할 때는 뭐 이렇게 고사를 지내거든. 무사히 공연 잘 끝나게 해달라, 다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건데 혹시 종교 때문에 참여 못하는 친구들도 괜찮아. 그냥 서 있으면 돼. 참여할 사람만 참여하자. 하나의 연극 문화를 가르쳐 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좀 말을 돌려서 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학생들은 뭐 다행히 종교 이런 거 괜찮다라면서 고사에 참여했고 다 같이 공연을 잘 올리게 해달라 막 간단하게 고사를 이렇게 지냈대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고사를 지낸 날 이후부터 야이어 가던 양아치 친구들이 점점 얼굴색이 밝아졌고 그 이후로 이상현상이 생기거나 단발머리 학생이 보이지 않았대요. 예. 똘비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원래 귀신을 보는 사람이 아니었고 네. 그런 이상한 경험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단발머리 귀신을 본 이후로 뭐 귀신을 명확하게 보는 건 아니어도 예. 아 저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이질감 정도는 느끼게 되었다고 해요. 뭐 이게 똘비의 착각일 수 있고 아니면 정말일 수도 있는 건데 그냥 뭔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 자체가 불쾌할 때가 많았대요. 네. 다행히 학생들은 이 무사히 공연을 올렸고 안타깝게 수상은 못했대요, 본선에서. 그래도 뭐 똘비는 이 학교에서 좀 뭔가 인정을 받아서 몇 년 동안 계속 외부 강사로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예. 이 형님이 말씀하셨던 고등학교 외부 강사 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원래 같았으면 귀신이 등장하고 네네. 뭐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 대박이 나야 되는데 아쉽네요 이게. 그래서 이제 단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대요. 예. 야, 너가 귀신 봤으면은 좀 됐어야 됐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형님도 그때 복권을 샀어야 됐나. 이런 후회를 하셨답니다. 와, 근데 진짜 폭스님은 거침이 없으시네요. 말씀하시는데 막히는 거 자체가 없는데요? 제가 이렇게 시참을 하기 전에 이제 운전을 할 때 혼자 네. 그래서 이렇게 시참하는 연습을 해요. 리허설을 해요. 확실히 폭스님께서 전달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네네. 훨씬 더 무섭고 몰입감 있게 시청자분들도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또 시청해 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꼭 내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폭스님처럼 혹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주변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귀신을 본 적이 있느냐? 아니면 귀신을 겪은 적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고 아마 그러시면 분명히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대부분 물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아니면 그분 자체에서 내 이야기는 좀 별로지 않을까 해서 얘기 안 해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는 밖으로 나왔을 때는 분명히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꼭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